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연구실의 이민석입니다. Unstructured Data Analysis 7번째 토픽 모델링, 그 중에서도 LDA 인퍼런스, Keep Sampling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은 디리클레 분포, 즉 디리클레 분포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일반화한 것인데요. 결국 LDA에서 이제 앞서서 계속 설명했던 것은 이렇게 given word 그리고 알파, 베타라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주어졌을 때 토픽과 그리고 세타 K에 해당하는 어떤 토픽에 해당하는 월드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타 D 도큐멘트 내에서 이 토픽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아래 보이는 식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관측지인 워드와 하이퍼 파라미터인 알파, 베타가 주어졌을 때 시그마 K가 어떻게 되는지, 알파가 주어졌을 때 세타 D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세타 D와 이 각각이 주어졌을 때 D번째 문서에 해당하는 N번째 단어의 토픽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정을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럼 이걸 추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깁 샘플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깁 샘플링은 간단하게 첫 번째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랜덤하게 시작한 x1의 값을 고정시킨 x1의 값을 바탕으로 x2에서 값을 추출을 해냅니다. 그리고 추출된 x2의 값을 바탕으로 또 다른 x1을 추출을 하고 x1의 고정된 값을 바탕으로 다시 x2에서 값을 샘플링하는 방법론입니다. 깁 샘플링을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여기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깁 샘플링을 해서 LDA 인퍼런스를 하는 것은 관측된 워드와 그리고 이 해당 워드를 제외한 나머지 토픽이 주어졌을 때 i번째 해당하는 토픽이 결국 J이냐에 해당하는 물음을 찾기 위한 답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이 레코드라는 단어는 워드 I, 즉 이 레코드를 제외한 이 나머지 단어들은 월드 I이자 월드 마이너스 I이자 Z 마이너스 I가 해당이 됩니다. 얘는 ZI가 될 거고요. 즉 이 레코드라는 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나머지 해당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토픽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해당하는 단어들과 그리고 토픽을 바탕으로 이 단어에 해당하는 토픽이 무엇이냐를 추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깁 샘플링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레코드에 해당하는 토픽 얘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토픽들을 고정시켜 놓고 이 레코드에 해당하는 토픽, 즉 ZI를 뽑아낸 뒤 그 다음에 ZI 플러스 1을 찾기 위해서 ZI와 Z 마이너스 I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되겠죠. 이 녀석을 이제 샘플링을 하기 위해 얘를 다시 고정시켜 놓고 찾고 ZI 플러스 2를 찾기 위해 나머지를 또 고정시켜 놓고 ZI를 찾는 이 과정에서 깁 샘플링이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제 깁 샘플링을 사용을 해서 LDA, 즉 이제 ZI가 J, 즉 깁은 Z-I와 워드에 대해서 이거를 추정을 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얘는 likelihood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식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보면은 주황색에 해당하는 파트와 초록색에 해당하는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긴 관계로 주황색과 초록색을 나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황색에 해당하는 식, 즉 이 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즉 여기 보이는 파란색 부분은 세타 J에 대한 세타가 아니라 파이 J죠. 파이 J는 J번째 토픽의 월드 디스트리뷰션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즉 J번째 토픽의 월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말은 결국 파란색이 의미하는 바는 워드 WI에 해당하는 단어는 토픽 J가 있었을 때 이 워드 I에 해당하는 웨이트이 됩니다. 여기 지워졌네요. 워드 웨이트 값이 됩니다. 결국 이는 하나의 값으로 치환을 할 수 있고 가중치로 하나의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검은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아래에 있는 부분과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디리클레 분포를 따르는 하이퍼 파라미터 베타와 N 월드, 즉 워드 I를 제외한 토픽 J에 할당된 워드의 수만큼 더해준 값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디리클레 분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관계로 설명을 여기까지 밖에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된 식은 바탕으로 오른편에 있는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내용은 워드 I를 제외한 토픽 J에 할당된 워드 I의 수이고, 아랫부분은
i를 제외한 워드 wi를 제외한 토픽 J에 할당된 전체 워드의 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 버캐뷸러리 사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베타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앞서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도큐멘트에서 zi를 제외한 전체 토픽의 수를 의미합니다. 결국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디리클렛 분포에서 n, d 그리고 마이너스 i, j와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알파 값을 통해 식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라지 K는 토픽의 수에 해당합니다. 결국 이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베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전체 도큐멘트 중에서 이제 토픽 분포를 나타내게 되고,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선 부분은 토픽 중에서 워드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내용이고, 초록색 부분은 도큐멘트 중에서 토픽의 분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들을 통해서 디리클렛 분포를 바탕으로 주황색에 해당하는 부분과 초록색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값을 추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아래에 있는 두 식을 곱해서 관측지인 워드와 그리고 워드 i에 해당하는 이 토픽을 제외 나머지 워드 i를 제외한 나머지 토픽들이 주어졌을 때 워드 i에 대한 토픽 zi가 무엇인지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식을 바탕으로 앞서서 설명드렸던 레코드가 워드 i라고 했을 때 이 zi가 무엇이냐를 zi에 해당하는 이 토픽이 무엇이냐를 추정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전체 워드 1부터 만약에 워드 D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워드 이 해당하는 도큐멘트의 워드만큼 이 keep 샘플링을 반복을 한 것이 이제 원 이터레이션이 되겠고요. 이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해 나가면서 각각의 워드에 대해서 해당하는 토픽인지 이터레이션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워드에 대해서 해당하는 토픽들이 점점 수렴을 하게 되고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LDA 인퍼런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